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9천 가구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억 원대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고덕 강일 3단지의 사전 예약이 흥행에 성공하자 관련 물량을 대폭 늘리고 나선 겁니다. 올해 7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장은 조합을 설립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곳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가성비 좋은 물건을 얻게 됐을 때 와, 득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득템이라는 것 굳이 물건에만 한정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말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얻었을 때도 그걸 좀 쉽게 얻었을 때 우리가 득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득템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문가와 함께 마음속에 담아놨던 고민 해결하면서 득템한 경험, 아니면 투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좋은 투자처를 득템한 경험. 오늘도 이 두 가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도움 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득템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말 봄 기운이 성큼 느껴지는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도 이런 봄 기운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주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종국토개발의 김헌주 부장 나오셨어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김헌주 부장입니다. 오늘 그 득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에서 득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고민에 대한 부분들 해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편하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득템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또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어요. 02-2638-397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오늘 이 시간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부동산 득템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이죠. 먼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좀 눈여겨볼 만한 투자처가 어디 있을지 하나하나 분석해가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김헌주 부장께서 어떤 지역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하네요. 과연 오늘의 득템 지역 어딘지 바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 곳 중에 내가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이 어딜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 개발도 될 것이고 가격도 많이 올라갈 곳 그런 곳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이제 신공덕동인데요. 이제 신공덕동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 마포구 신공덕동은 이제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용산 지도가 보이실 거예요. 용산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고 바로 옆은 이제 용산구 효창동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공덕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용산에 있는 이런 개발 호재들도 같이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용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용산공원에 대한 개발 부분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앞으로 국제업무지구에는 많은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아질 거고 이쪽에 이제 고액 연봉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예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도 뭐 R&D 센터라든지 이제 이런 고액 연봉자들이 모이는 곳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북부 역세권 개발도 이제 서울역과의 공덕역과 서울역과 거리도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용산은 제가 용산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이 신공덕동이 있는 이 블럭 내에는 서계동과 청파동, 공덕동, 효창동 이게 원효로까지 여러 이제 자치구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구 안에서 이 행정구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북쪽에 위치하여 있는 곳이 이쪽 보시면은 북쪽에 위치하여 있는 곳이 이제 서계동이고요.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돼갖고 이제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인 구역이에요. 그 밑에도 이제 1차로 지정이 됐던 청파 2구역, 그 아래쪽엔 청파 1구역 지금 조합이 설립됐고요. 공덕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속통합기획 정비가 지정이 됐고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 진행을 하던 곳도 있습니다. 숙대 주변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이쪽도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 아래쪽에는 남영 역세권인 원효로 1가 역세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효창공원 역세권인 효창공원 역세권도 재개발이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빈 곳들을 보시면은 신공덕동과 지금 이쪽 이제 공덕동 쪽에도 이제 비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후도가 어느 정도 더 완성이 되어 있는 이 신공덕동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공덕동이 위치한 부분이 표시된 게 이 부분이고요. 주변에 이제 공덕 1구역도 관리 처분을 끝나고 이제 재개발 이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쪽 공덕동도 청약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변 아파트 가격은 17억, 18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청약 금액은 보통 10억에서 11억 정도 뭐 예측이 되고 있어요. 요즘 뭐 건축을 하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청약만 되더라도 이제 로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신공덕동. 지금 현재는 노후 주거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아파트가 된다면 이런 로또 청약처럼 이 지역에서도 좋은 아파트가 탄생할 수 있을 거예요. 효창공원 주변으로 이렇게 구역이 지금 구역 지정 안 된 곳이죠. 재개발이 진행 안 된 곳이 이렇게 지역을 표시를 해봤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요. 공원을 끼고 있고 주변이 다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만 개발이 된다면 완성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다음 위성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성 사진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공덕 5거리예요. 공덕 5거리 쪽에서 이제 주변 상황을 보시면은 모든 어느 정도 지역이 다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분 공덕 1구역도 이제 아파트가 되려고 이제 저층 주거 지역도 이제 아파트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도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이제 묶어놓은 지역이고 다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고 아파트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공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층 주거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지도만 봐도 이제 개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공덕동은 과거에 이제 구용산이라고 불렸던 그런 지역이었고 이제 신공덕이 지금 용산공원, 용산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입지적으로도 풍수적으로도 아주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공덕 5거리에는 많은 기업들이 사옥을 가지려고 이제 워낙 그 입지가 좋아서 이쪽으로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주변에도 업무 시설이라든지 좋은 건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도 입지적으로 그리고 수요가 많은 지역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런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주변에 효창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쪽도 같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추천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이고요. 재개발을 하려면은 항상 노후도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노후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30년 이상 노후도가 지금 66.9%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20년 이상 노후된 게 92%라는 이제 이런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도가 90% 이상이라는 거는 거의 신축이 없는 이제 구축들만 모여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벽돌들만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조사를 해보고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이 지역에는 현재는 다세대 주택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신축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개발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좀 빨리 움직이면서 한번 이쪽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재개발들이 있냐면은 역세권 시프트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효창 역세권이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후도 90%라는 거는 지금 신속통합이든 모아타운이든 어느 사업을 진행을 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후도 30% 그러니까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를 30% 기준으로 67% 이상을 넘어가야지만 개발이 진행이 되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년 노후도 기준으로 57%가 이상이 돼야지 이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통과 모아타운 이 비율이 뭐 90%라고 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래서 어떤 개발이든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게 이 신공덕동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일자리가 많은 곳 주변이 그 집가 상승을 항상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항상 높습니다. 지금 현 상황만 보더라도 종로와도 워낙 가깝고요. 공덕은 이제 여의도와도 가깝고 이제 강남과도 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과의 거리도 상당히 그렇게 멀진 않아요.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지하철로도 한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종로 지역의 이제 연봉 정보를 보면은요, 뭐 1억 2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이쪽에는 기업의 사옥들도 있고 금융과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많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이쪽도 이제 연봉 수준이 한 7,2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판교와 뭐 비교를 해봐도 높은 연봉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판교도 그렇고 마곡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지역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공덕도 되게 가까운 지역 안에서 이제 종로 쪽이라든지 여의도 쪽 이런 일자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제업무지구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국제업무지구도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가치를 더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강남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이제 용산 자체도 하나의 이제 용산과의 거리도 얼마나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강남이 우세하기 때문에 강남까지의 거리를 봤을 때요. 지하철로 이동했을 경우 한 30분 정도면은 신논현역까지는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입지해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뭐 오전에 막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한 30분 안에는 용산에서 공덕동에서 지금 강남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제가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이제 상위 개념의 이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지침서가 있다면은 그 중간에 이제 생활권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마포 공덕 지역이 어떤 식으로 생활권 계획에서는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덕 오거리는 마포로 백범로, 만리제로가 교차하는 마포구 간선교통의 중심지이자 공덕 오거리엔 모든 지역이 다 모든 도로가 다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업무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교통이 몰리고 이 지역에는 업무 시설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개발이 계속 진행되면서도 이 지역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보면은 이제 더 재밌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과 이제 인천 이 부분도 가깝게 이동할 수 있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항철도가 있고요. 지하철 서울 도심 내에 5호선, 6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이제 앞으로 곧 개통 예정인 이런 노선이 지나가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노선이 앞으로는 공덕역을 지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히려 서울역, 용산역보다도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입지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곳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제가 신공덕동을 추천드리는지 그 이유가 여기 들어 있는데요. 생활계획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좀 확대를 해봤어요. 여기 표시된 부분이 이제 노주거지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쪽인데요. 소규모 정비 사업 등 정비 개량을 이제 유도해서 이쪽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계획권이든 기본계획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는 항상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이 방향대로 이제 정책들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과 부합되게 현재 노후된 주택들이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개량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미 점 찍어둔 곳임을 이제 알고 보시면은 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역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활권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이제 아파트 시세를 한번 봐야겠죠. 주변 아파트 시세를 이제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쪽에 이제 신공덕동에 구축 주택을 매입을 해갖고 아파트가 되었을 때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랑 주변에 있는 이제 아파트 이제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청약을 넣으면 로또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주변 시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17억 정도, 이제 아래쪽에 신공덕동 이제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18억 5천 정도, 그리고 이제 공덕 파크자이 같은 경우 18억, 주변에 이제 최근에 지어졌던 아파트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7억 정도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최소한 이제 신축 기준으로 제가 가격을 한번 봤는데요. 네이버에 있는 이제 호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7억에서 18억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덕 1구역에서도 만약에 아파트 청약을 받았을 경우에 10억 정도의 30평을 분양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안전 마진이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내가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제 조합원이 돼 갖고 아파트를 가져간 18억 정도의 18억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입지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아래쪽에 이제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이라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창공원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지금 정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구역은 이제 조합은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 내에서는 이제 비교해 볼 게 이거예요. 둘 다 구축이 많은 지역이고요. 이쪽에 있는 빌라들이 매매가를 한번 보시면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 한 8, 9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구역이 지정되기 전과 후가 다르고 모아타운도 선정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가격대가 보통 2, 3억 이상은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금이 한 1억에서 2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직 구역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보통 3억 이상이 올라가 있고요. 투자금이 보통 5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로 이 지역 옆에 신공덕동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8, 9억에서 한 10억 정도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다세대 주택, 이제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한 2억에서 2억 중반대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2억 5천 정도 투자가 됐다고 하면은 주변에 지금 다세대 주택의 빌라의 가격을 보면은 한 9억 정도. 그럼 투자 수익을 보통 한 구역 지정만 된다고 하더라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제가 이제 공덕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후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도가 벌써 90%가 넘은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알려지게 된다면 이쪽도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어떤 재개발 사업이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은 좀 거리가 있어서 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주변에 이제 효창공원 역세권과 연계돼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 마포 개발 호재를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도상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포구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 용산구 지도 내에서 보이는 그 위치에 있고 바로 옆이 효창동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마포구 신공덕동이잖아요. 마포구는 지금 현재 규제 지역에서 빠져 있어서 취득세 이제 다주택을 포지션으로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취득세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2주택까지는 1에서 3%의 취득세로 매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용산 효창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로 옆집이 이제 용산구인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갖고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매입을 하실 때도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취득세 완화 부분이 아직 국회를 통과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고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마포구 신공덕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지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다세대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한 7채에서 10채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워낙 없기도 하고 이제 임장을 돌아봐도 물건을 보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만큼 여기를 찾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거래가 많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아직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숨은 진주 같은 그런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 찾아갖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이미 17억, 18억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내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최소한 안전마진은 제가 봤을 때는 5억, 6억 이상은 무조건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당장 구역 지정만 되더라도 2, 3억 이상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공덕동 꼭 투자해 볼 수 있게 이쪽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몇 억씩 올랐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야기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좀 미리 이렇게 개발 계획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은 지역을 골라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 도움을 좀 전문가의 눈으로 드린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으시거나 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또 부장님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부장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세종국토개발에서는요. 세미나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1:1 대면 상담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일단 선착순 5분 이제 받아갖고 저희 전은성 대표님과 저 김원주 부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공덕동 안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도 이제 방송상으로는 안내 못 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안내 받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5분만 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좀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지난주 화요일 저희 방송 끝나갈 때쯤에 이 상가주택과 아파트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그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라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최근에는 아파트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살 바에야 내가 임대 수익도 누리고 또 거주 만족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꼬마 빌딩 상가주택을 사는 게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하지만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상가주택과 아파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투자하시기 전에 알고 가야 하는 정보들 부장님과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해갖고 단순하게 얘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께서도 지금은 제가 20억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아파트를 살지 상가주택을 사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했지만 그 금액대를 낮춰서 지역을 바꿔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보유가 20억이고 상가주택을 사야 될지 아파트를 사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이제 강남에서는 보통 20억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었고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정부 규제가 워낙 이제 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제 건물로 갈아타거나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왜 꼬마 빌딩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도 나오고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는 이제 매수자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의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한 거고요. 일단 먼저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상가주택을 매도하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예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신사동 쪽에서 60억의 상가주택을 매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매각을 하시게 된 이유는 저도 여쭤봤죠. 근데 언제든지 내놓으면 팔릴 수 있는 그 정도 금액대였고요. 좀 더 갖고 있으면 가격이 지금도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는 근생으로 이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었고요. 그런 건물이었고요. 제일 위에 5층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그런 상가주택 건물이었어요. 전형적인 상가 건물이었고 신사동에 입지했기 때문에 골목골목 이제 상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분의 나이대가 이제 그 당시에 한 70대 중반이었는데요.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계단을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었고 그게 단순히 힘들다고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임차인들 관리하는 것도 이분한테 이제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매각을 하고 양도세도 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일부는 이제 증여도 해줬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수중에 현금은 최소한 40억 정도 가지고 있었겠죠. 3, 40억 정도는. 그분이 선택하신 거는요. 그 당시 5년 전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입을 하셨어요. 왜 아파트를 매입을 하셨지? 라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 건물주가 아파트를 매입을 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당연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당시에 갭 투자가 가능했어요.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엔 거래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20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대출도 없이도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본인은 이제 왕십리 쪽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 환경이 좀 더 개선된 그런 거주를 하게 된 거죠. 힘들다고 하셨었잖아요. 계단을 올라다니기도 힘들고 주변 인프라도 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로 이제 전세로 들어가셨고요. 아파트 한 채는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지금 현재 가격 한번 보실까요? 5년 전에 22억 정도였어요. 시세를 보면은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41억까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꼭 건물 투자를 안 하더라도 아파트를 투자해도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최근에 한강 르네상스 제2의 한강 르네상스라고 얘기해갖고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수까지도 보행교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도 개발되고 이런 한강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또 개발이 되고 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서울수까지 이런 보행교가 생기는 것조차도 이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거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파트를 투자해도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고 나이대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건물 관리하는 부분도 힘들었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부분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셨는데 이 선택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은퇴 전이라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상가주택이 아니고 근생주택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생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수입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면은
건물 내에서도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최고 많이 나올 때면 80%까지도 이제 이런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임대료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돈과 임대료를 가지고 대출은 어느 정도 상환이 되고요. 건물을 투자할 때는 무조건 임대료 때문에 투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집가 상승도 같이 동반이 돼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신사동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길에 평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진행하던 게 최근에 뭐 4억, 5억대까지도 올라가는 것처럼 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높았어요. 거기다 임대 수익까지 받쳐준다면은 이제 더할 나위 없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서 근생 건물을 수익형 건물을 찾고 싶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 보증금을 다 빼고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모아놨던 돈과 전세금을 다 넣어서 20억짜리 근생 건물을 매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보통 5, 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금 이 근생주택의 건물도 40억이 돼 있어요.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그렇게 됐지만 이분은 본인이 이제 임대 수익도 가져가면서 이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파트의 전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대해도 좋지만 이쪽에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니면 여기를 투자를 해도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제 대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가져가는 방향이 워낙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건물도 가격이 올라가면 건물 내에서도 추가 대출을 일으켜서 본인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더 이제 매입하시는 그런 전략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아니면 이제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건물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본인 집의 규모를 어떻게 줄이시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개포동에도 이제 주공 아파트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보다 가격들이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강남권에 살면서 자녀 이제 교육까지도 챙기면서 이제 그런 지역의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근생 물건을 투자하시는 이런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은퇴 전에는 수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퇴 후 이제 이런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매각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가주택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상가주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1층부터 5층 건물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층 이상이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은요. 주변 상권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건물 내에서는 월세보단 전세를 받으면서 이제 목돈을 만들 수 있고 매입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권이 좋은 곳들에서는 이제 1층에서부터 뭐 4층까지는 뭐 전체 다 근생으로 놓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되는데 보통 상가주택은 그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들은 보통 1개층에서 2개층 정도만 이제 운영이 되고 나머지 층은 주택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많이 없을 거고요. 2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서울 지역 내에서 이제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아파트 단지 앞이라든지 뭐 이런 상권이 활발한 지역들에서 평당가가 보통 5천만 원, 6천만 원 미만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20억이라는 돈으로 은퇴 후에는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40평에서 50평도 안 되는 4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 있다면 그 건물이 신축이 아닐 가능성도 높잖아요. 이제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익률도 많이 낮을 뿐더러 이제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평수가 보통 15평에서 한 투룸 정도, 투룸에서 3룸이 겨우 나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이제 뭐 상가주택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제 재개발지 이제 만약에 한 5억 정도가 남았다고 치면은 2억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재개발 지역 내에 한 3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이런 재개발지에 소액 투자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은퇴한 후에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수입을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그래서 걱정돼서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즘 이제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은 생각보다 이제 강남이라든지 용산 이런 지역들, 이제 구역 선정이 되기 전이라든지 이제 구역 선정이 되려고 하는 지역들이 이 정도 금액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구역 선정이 되면 보통 2, 3억 정도 올라가고 그때도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아파트까지 다 받은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너무 길게 보시는데요. 재개발 투자도 그 구간별로 금액대가 올라가는 그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올라가는 상승률이 좀 달라요. 그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왔다면은 그걸 매각하고서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든지 그 여윳돈으로 플러스 추가돼서 이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가지고 있던 부분도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상가주택이 그래도 무조건 상가주택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이제 집값이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지역들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뭐 다니면서 좀 봤을 때는 공덕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릉 쪽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경춘 철길 주변으로 이제 상가주택들이 많이 질비게 돼 있어요. 이쪽은 아마 아파트가 들어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권이 계속 발달될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도 한번 보면은 앞으로 수익을 가지고 이제 주변 여건 인프라도 누리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상가주택을 선호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좀 해야 한다. 내가 또 거주하는 환경까지 잘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1대1로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좀 세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6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 해결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 보시다가 아마 또 궁금한 내용이 생기셔서 문자 주신 것 같아요. 문자로 들어온 고민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47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제 막 재건축 이야기가 들려오는 수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추가 여유 자금은 2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조언 주셨어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서울로 좀 이동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이제 지방 경기도권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셔갖고 매도하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 집은 이제 매도가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원에 있는 재건축이라고 하셨고 재건축이 예정이 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금 한 2억 정도로 이제 서울 쪽 재개발도 같이 보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아파트의 매도 시점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 다르게 안전진단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이제 거의 가격이 형성이 많이 되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아파트 내에서는 이제 흐름을 빨리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공지사항이 붙어 있거나 이제 게시판에 적혀 있으면 그때쯤부터 안전진단이 통과됐을 때가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갈 시점으로 보여져요. 이거를 만약에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요, 안전진단 얘기가 나온 이후에 매각을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억 정도로 서울 지역에 이제 뭐 괜찮은 물건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그것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지역을 보시면은요,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아까 지역을 한번 좀 줄여볼게요. 이 지역을 줄여서 봐야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역을 줄여보면은 서울 지역에 제가 이제 동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신공덕동이라고 제가 이쪽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지금 매매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면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쪽이.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 쪽으로는 청량리역 주변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좀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는데요. 재개발지에서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게 가격이 상승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용산도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주변에 용산이 개발되는 신공덕동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 청량리가 이제 뭐 지구단위 계획이든 뉴타운 사업이든 해갖고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그 청량리 주변에 이제 전농동 쪽도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하는 지역들 이런 쪽도 있으니까 이런 쪽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면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좀 있고요. 한강 주변으로는 이제 잠실대교 북단 쪽에 이제 자양동 쪽도 많이 보고 계시고, 이제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송정동 쪽도 많이 보고 계세요. 지도에 표시가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자양동 쪽도 이제 개발 얘기가 나오는 게 구익자양 촉진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공서들이 이전을 하고 우체국이 이전을 하고 그쪽에 이제 기업이 들어오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주인구도 많아질 이런 지역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용산 개발, 청량리역 개발, 그리고 이쪽은 이제 구익자양 촉진지구.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지역이 강동구에 있는 그라시움 아파트 쪽이 있는 이제 고덕동 쪽인데요.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즈밸리라고 해갖고 뭐 이케아가 들어오고 이쪽도 이제 개발 사업이 준비가 돼 있고 생각보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건물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비즈밸리 쪽도. 이쪽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보시면은 그 둔촌주공 얘기를 항상 할 때 헬리오시티와 이제 고덕동에 있는 그라시움 가격을 비교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네 떨어졌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억대를 투자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심지에서부터 외곽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이쪽 안쪽으로 투자 관점을 보고 뭐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겠지만 안쪽으로 투자를 목표를 삼고서 투자 물건을 보시는 게 앞으로도 좀 더 이제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 내에서도 이제 물건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자 상담보다는 이제 뭐 연락 주셔갖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거나 이제 저희한테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는 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조금 더 붙여주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을 위한 조언이라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그 아파트 매도를 하실 때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정책에서는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주택을 매입했을 때도 1주택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 아파트가 이제 갖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실거주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세제에 대한 혜택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서 재개발지를 투자를 하시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재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1주택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세제 혜택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절세 혜택을 챙기는 걸 텐데요. 그 부분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문자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382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저는 2주택자입니다. 구로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수지 아파트는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살고 있는 집을 조금 크기를 줄이더라도 오피스텔에 월세 투자를 조금 늘려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입을 원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은 이제 재개발 투자와는 좀 다르게 이제 당장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이제 간혹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시거나 이제 좀 많이 기다릴 수 없고 당장 수입을 만들기 위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소형 아파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소형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르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에 보통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지하철역 앞에 항상 오피스텔이 있고 상업지역에 업무시설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피스텔은 이제 높게 짓기도 하고 상업시설에만 이제 지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은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는 1인, 2인 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좀 낮게 나오는 물건들도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물건들을 매입하시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내가 매입을 했던 가격 대비 이제 수익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매입한 금액이 적다면은 그만큼 오피스텔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월세 수입은 높아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더 높은 금액대 만약에 10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만약에 8억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더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이제 임대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갖고 오피스텔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직장이 많은 곳, 뭐 광화문, 용산 그리고 이제 강남과 여의도 이런 쪽에는 이제 오피스텔도 많고 분양도 상당히 잘 되고 이제 거래도 많이 잘 됩니다. 특히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대부분 오피스텔은 월세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 월세 임대를 놓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 주변에 제가 아까 이제 용산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도 앞으로 개발될 곳들이 많고 주변에 이제 업무 시설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만큼 상주 인구도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찾는 사람도 많아질 거니까 이런 지역에 아파트도 개발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임대 수준이 오피스텔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특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럴 때가 좀 오피스텔 투자로서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세제적인 부분에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살고 계시는 주택을 하나를 매도를 하고 그다음 이제 하나는 월세를 놓고 있고 세 번째 이제 주택과 오피스텔 두 개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3주택이 되는 전략이 3주택이 되는데 이럴 때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면 좋냐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무조건 취득세가 4.6%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한 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하지만 지금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2주택은 좀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 1에서 3% 정도의 이제 세금을 갖고 취득세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주택을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현재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제 오피스텔이 먼저 아니고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 부분을 매입하면 1에서 3%의 취득세가 나오게 될 거고 뒤에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4.6%이 순서가 될 거고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 오피스텔을 먼저 구입을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이 4.6%를 계산이 되고 만약에 규제 지역이거나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4%대까지 취득세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취득하면서 세제적인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매입하는 순서까지도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익형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재개발 투자가 아닌 수익형으로 봤을 때 되게 적정한 시점에 매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 지역으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순서도 좀 잘 보셔갖고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해야 더 좀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파트를 하나 매도하고 우선 내가 살 집을 먼저 아파트로 장만한 후에 오피스텔을 가져가야 취득세 부분에서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계획 세우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부장님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부장님. 요즘 방송 보고 연락도 많이 주시고 일반적으로 저희 쪽으로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고민들이 내 집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팔려야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매각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 상황마다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 저와 이제 전은성 대표님 1:1 대면 상담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선착순 5분만 받고 있습니다. 워낙 상담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통해서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는 정말로 중요하죠. 이제 조금씩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으니까 나는 조금 더 기다려야지 이렇게 미뤄보지 마시고 상담은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미리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 5분만 무료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전화 주세요. 02-2638-397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